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전 의장 더불어민주당 순천사의 지난 1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남도지사 김영롱을 상대로 순천의 여러 갈등 현안에 대하여 예의사전에 충분한 학습과 연구를 통하여 현안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서 전 의장은 작심한 듯 전남도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 그동안 끊이질 않았던 시민들의 한숨소리가 잦아들게 됐습니다. 순천시 시민언론 공동취재반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순천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과 대통령 공약인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전 의장은 순천광역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에게 순천시의 가장 큰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에 설치돼야 한다고 하면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평야로 조작한 행태는 그야말로 입시 조작이나 다름없다면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자 국장은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면서 그 이전이라도 행정적으로 치유가 가능한지를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는 결코 착오가 아닌 매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조작에 대하여 다른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속기록 훼손 변조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몰아붙이자 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영록 지사를 향한 질문에 김 지사는 도읍 감사 결과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란 게 명확하게 드러났으므로 후속 행정 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에 대한 질문의 지적 사항을 잘 알고 있지만 무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라며 다소 원론적으로 답하자 서 의원은 순천 쓰레기 소각장 문제만큼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온전히 걸고 결단코 막아내겠다며 결연한 표정으로 응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공약인 순천대 의대 유치와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도민의 수건 사업인 국립의과대학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묻자 김 지사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노력하고 있다며 추계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고 답했습니다. 이어 설립부터 이루고 증원의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답한 뒤 대학의 통합 절차는 순천대와 목포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해서 서 의원이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천시 단위가 아닌 전남도 차원의 유치위를 구성해 달라는 주문에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즉시 화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각 시군마다 차별적이다 보니 도민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서은수 일자리 투자유치국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이 가급적이면 각 시군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토록 하여 소외감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날 치열하게 전개된 서동욱 의원의 도정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순천시 시민언론 공동취재반 정순종입니다. 오늘 저는 도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들께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 재생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 이후에 현실을 들여다보면 막대한 이익은 민간 사업자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는 반면에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결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약화되고 정작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민 삶은 나아지지 않고 공공서비스나 기반시설 확충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도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공공의 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자리 투자유치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일자리 국장입니다. 서운수입니다. 네, 국장님 순천 신대지구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순천 신대지구에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금액 자체는 모르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이 그 각별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공공기여라든가 재투자 저희들은 이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 환수금 법적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신대지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아니요. 예. 저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예, 국장님이 예. 어느 정도 추정치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그 정도 개발자가 개발 받은 이익은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혹자는 조 단위를 이야기하고 최소한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민들은 열악한 문화시설이나 그 과밀학급 그리고 주차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부족한 인프라는 결국에는 저 시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익 환수는 크게 개발 부담금 그리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죠. 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이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20%를 강제적으로 현금을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죠. 예. 그리고 재투자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10%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간에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뭐 주차 빌딩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 공공 목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재투자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개발 부담금부터 봐보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학지구, 오령지구, 중림지구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미부가 되고 있고 선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신대지구입니다. 예, 예. 신대지구가 좀 2006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하는데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이 개발 이익의 20%를 현금으로 그렇습니다. 납부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대지구는 법 시행 전에 승인이 됐다는 이유로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경작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면서 2006년 12월부터는 적용이 되는데 신대지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2006년 11월에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신대지구는 이 5개 지구 중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개발 이익도 제일 많이 나는 지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구의 개발 부담금 자체가 면제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지금 개발 이익의 2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세이브가 됐으니까 얼마만큼 많은 개발 이익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법 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 신대지구의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 충분히 뭐 의원님 발언 취지라든가 내용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처럼 법 시행은 2006년 12월 달이고 개발 계획 승인은 2006년 11월 달에 이렇게 승인 나서 미부가 대상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 경자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절차대로 하는 공무원들에게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아시겠지만 공공기여라 해가지고 저 위에 공공기여 아까 저 페이지에 보면 공공기여하고 재투자하고는 약간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의료기관하고 외국인 교육 용지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대로 해가지고 약 1,000억 원 상당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조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절차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했고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이런 법 시행 이전이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국장님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하튼 간에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개발이익 환수법의 제정 취지가 분명히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신대지구에서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공환수나 재투자 받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해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학지구, 오령지구, 중림지구 개발공사에서 하는 데는 의무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의무사업은 아니지만은 공기업의 설립 취지나 그다음에 공공환수에 부합되게 어느 정도 준공되고 난 다음에는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선월지구는 아직 선월지구하고 신대지구 같은 경우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데는 개발이익의 10% 최소 예. 1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법적인 사항이죠,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신대지구, 선월지구 모두 추후에 협의하겠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지금 확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앞에서 개발 분담금이나 개발이익 재투자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이 지난 사업장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나 어느 한 곳도 환수한 금액 그리고 재투자 계획이 확정된 곳은 없는 것이죠. 네. 잠깐 이제 의원님 아까 일관되게 의원님 취지에 공감하면서 현실적인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대는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준공이 네. 되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연말 네. 안에는 부과를 할 겁니다. 예. 자, 타 지자체 개발이익 환수 사례 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 현금으로 1,822억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공공기여로 3,681억 원을 환수를 했거든요. 이 성남 대장지구가 실제로 계획인구 기준으로 따지면은 신대지구의 절반 정도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의 전체적인 뭐 지대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5,503억 원, 이 당군 이래 최대 개발이익 환수라는 대장지구가 이처럼 30%의 환수율을 이끌어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민간의 개발 이익 일부라도 공공에 좀 기여해야 한다 이런 좀 정신들 예. 그리고 사전 협상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왜 사전 협상 절차를 진행했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래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했을 때 협상력이 가장 셀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의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인허가 최초의 인허가를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몸이 달아서 이 사업권을 확보하고 싶은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제일 센 거 아닙니까? 가장 셀 때 협상을 해야죠. 민간 기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보면은 명지국제신도시라고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우리 신대지구하고 선월지구가 같은 곳입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수 의무는 없는 사업장이에요. 근데 부산시가 끈질기게 LH하고 협상을 해서 3,800억을 환수를 했습니다. 요거 PPT 자료가 왜 안 나오죠? 네, PPT 자료가 안 나오네. 좀 손 좀 봐주시고요. 이 계획 단계부터 사후 협상까지 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면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났는데 우리 전남은 이런 의지가 좀 안 보인다는 거죠. 국장님, 신대와 선월지구 같이 개발 이익을 의무적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개발의 계획 시점부터 예. 재투자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는 뭐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돈은? 의원님 이제 과거 이게 조금 경과가 된 거라서 제가 뭐 어떤 다른 뜻은 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게 아마 우리 경자청에서는 이제 아마 그 절차대로 아마 이 재투자라든가 이익금 환수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 차익분 이런 것을 산출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점에서 그리고 사전에 협약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케이스 바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 아까 그 신대 같은 경우는 공공기업 같은 협약을 사전에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선월지구도 있고. 예. 이 공공기회나 이런 것들은 재투자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경자청에서 제출한 사업시행 세부 협약서 보면 세부적인 재투자 계획이 없고 준공 전에 법에서 정한 10% 좀 내겠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부터 해보고 난 다음에 환수는 다음에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준공에 앞두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면은 행정기관에서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미 그 사전협약을 통해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막대한 공공환수를 이뤄낸 대장동과 같은 선행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일치를 하는 이유를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투사업 하면서 이 민간자본의 이중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 여수의 화양지구에 조 단위의 관광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 세금으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다 깔아줬지 않습니까? 결국에 돈 되는 골프장하고 콘도 말고 애초에 도민들한테 약속한 프로젝트들 단 한 것도 실행이 물거품이 됐지 않습니까? 좀 아시죠? 저는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의원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사전에 어떤 개발 이익 환수라든가 재투자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갑으로서 어떤 갑을 하는 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리한 위치에서 행정기관이 한다는 것은 지사님 우리 의원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돌아봤을 때 우리 경자청이라든가 우리 또 관련 각종 개발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미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전 협의나 그다음에 재투자에 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또 선월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신청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3,600원에서 5,400원으로 한 50% 증가했는데 눈여겨볼 대목이 기존 세대수 변경인데요. 5,395세대에서 6,000세대로 605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최소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관님한테 하나 확인을 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교육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교육감님. 예. 도교육청에서 관양 경자청에 선월지구의 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세대수 충족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저희가 2022년 4월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산하 지방교육재정연구원한테 컨설팅을 했는데요. 기존에와 달리 유치원 2원, 고등학교 2교, 중고등학교 1교를 원래 기존의 계획이었는데 유치원 1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중고등학교 1교로 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컨설팅 결과를 받아서 경자청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조회 회신 공문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이죠. 선월지구 하이파크 밸리 이게 사업 시행자인데 여기서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6,000세대로 변경할 개발계획을 신청을 합니다. 네. 경자청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중앙투자심사 및 중고등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은 회신 공문에 6,000세대가 돼야지만이 신설 조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신 공문에 근거해서 경자청은 산자부로 605세대를 증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자청과 도교육청이 이 민간 사업자를 좀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큰 강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보통의 일이 질의회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답변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가 다른 경우에는 이게 답변 기관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다만이나 뭐 이 이런 이 단서 조항이나 여러 가지 것은 두리뭉실하게 이 질의회신을 답변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도교육청 공문에 보면은 인원 설립 시 개발지구내 공동주택 6,000세대 이상을 신선 조건으로 충족해야 한다. 아주 간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같은 케이스지만은 다른 공문, 다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예요.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학교 설립 판단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발 세대수가 학교 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근 주변 학교의 과밀 예상, 실질적으로 선월지구 바로 옆에 신대지구가 전남에서 제일 과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과밀 예상, 통학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설립을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에 초등학교가 지금 4,000세대가 최소 기준이고 중고등학교가 6,000세대가 최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순천은 좀 4,000세대가 안 되는 2,900세대가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장성 같은 경우에는 6,000세대가 안 되는 3,800세대 중학교가 중투를 심사를 통과해서 학교 신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일자리 투자유치국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국장님, 이처럼 방금 교육관님 답변 들으셨죠? 예. 이 근거와 사례가 있고 실제로 책임기관에 책임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민간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종상향을 통해서 605세대 수직 증축, 이 605세대면은 일반 아파트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단지 물량입니다. 그렇죠? 이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해 주는 것은 대단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론 이건 최종적인 것은 경자청에서 산자부로 올려서 산자부가 최종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인 원론적인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경자청의 의견은 당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쪽 선월지구에 어차피 이 바운더리 내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면 기존의 당초에 물론 5,000세대도 당초에는 6,000세대 줄여서 5,000세대가 됐습니다만은 다시 6,000세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산자부에 승인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니까 금방 교육감님도 예, 예. 6,000세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예, 좀 예. 말씀하셨고, 예, 예. 그다음에 기전에 5,400세대인가요? 그렇게 이미 좀 계획이 잡혀져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예, 예. 예,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혜는 맞죠? 그렇죠? 애초에 계획보다 605세대를 더 받았으니 그것도 수직으로 종상향을 받았으니까 특혜는 맞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따져볼 네. 필요가 있고요. 아니, 따져볼 예, 필요가 없는, 따져볼 필요가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조건 없이 종상향으로 605세대 수직 증축이셨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자는 이렇게 특혜를 받았는데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이익을 지켜야 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한테 개발 이익에 지금 법적으로 부과하는 10% 개발 이익 재투자 말고, 그럼 당신들이 여기서 특혜를 받았으니까 15%나 20%더 내놔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제 의원님 취지는 저는 또 일관되게 의원님 그 말 뜻을 저는 이해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배경은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지만 또 의원님께서는 그걸 증축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 그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러면 그게 어떤 정말로 개발 주체한테 어떤 이익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이 지금 선월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기간이 2년이 남아 있고, 또 의원님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 순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순천시에서 전략적인 협상 유리한 고지를 점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많은 개발 이익을 얻어도 그게 그 이유는 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을 위해서 재투자 되기만 하면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개발 사업이 수십 년간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수된 개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사님. 이 사전 협상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좀 행정 조율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우리 도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타 지자체 사례에 비교했을 때 우리 도가 대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의견하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직전 의장 서동욱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정에 대해서 깊숙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하실 때도 우리 도정에 대해서 크게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발 이익과 재투자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 이익이 개발업자한테 돌아간다고 하면은 불공평하고 특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더구나 이제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떠나서 우리가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재투자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재투자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투자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핵심은 이 개발 초기부터 사전 협상들을 잘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선행 사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역할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인허가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은 이건 충분히 개발이익 환수해서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우리 도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제도적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도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재투자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완료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익이 나왔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내 상황을 보면은 이런 투자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는 경기도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 가서 또 봐야 되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발이익 부담금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재투자에 공공적으로 재투자에 더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사님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 개발계획 수립 시에 재투자 계획들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사전 협상 제도를 좀 도입하고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환수율 기준도 나름 마련하고 개발이익 사용 내역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또 제도 개선들 시스템들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서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랄지 또 도에서 제가 와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좀 이런 부분에 개발 이익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것 말고도 조금 더 공공성을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특혜가 어느 정도 선이 특혜냐 그 특혜 기준을 잘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어떤 특혜성이 없도록 도민과 개발업자 간에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정 질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과 실현 가능한 대책들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 시작이 순천의 신대지구 산을지구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순천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에서도 그 기부된 그 남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이랄지 특혜가 없도록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하면 시민단체 의견, 시의 의견, 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도는 이미 이렇게 천명한 바도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면에서 더 신중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은 순천의 가장 큰 현안이 이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3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고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행정 소송 중입니다.
저는 아무리 과학적이고 안전한 소각시설이라도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에 의해서 폭발하듯이 이게 기후 재앙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자연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입지를 결정한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수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말씀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이 광역 쓰레기 소각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평가 점수를 조작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입지 결정 고시한 지역이 영향들 A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 옆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바로 옆에 인조 축구 경기장이 입지 선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여기서 북쪽을 바라보면은 바로 밑에 그림이죠. 바로 밑에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 바로 밑에 보면은 5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4단지가 있고 상가 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인 이곳을 개발되기 전에 농가 밭으로 표기해서 평가 점수를 조작을 했습니다. 위에가 지금 90년대 개발되기 전에 뒤에 산 보이시죠? 예. 밑에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예요. 이 단지입니다. 양양 3지구 택지 개발한 지역을 논밭으로 평야로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점수를 매겨보니까 입지 선정 고시단 영향들 A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국장님, 이건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시험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시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사자는 형사처벌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험을 주관한 기관은 사과도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순천시청 공무원들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예. 이렇게 이 평가 점수를 조작해서 결정된 입지 선정 자체는 저는 좀 위법하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입지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은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이릉은 보고 있고요. 주민들이 청구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송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행정을 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이 행정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 행정행위 자체가 이미 이 불법으로 평가 점수를 조작을 해서 입지 선정을 했으니까 행정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입지 선정 자체를 무효 처리하고 재공모하는 절차를 받기 전에 행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치유가 가능한 행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치유가 가능한 하자가 있고 네. 치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결과에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 너무 이게 법적인 판단만을 구할 게 아니라 이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앞에 보셨죠? 이런 이 평가 점수를 멀쩡히 있는 이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멀쩡한 택지 개발이 완성된 지역을 개발되기 전에 논밭으로 표기를 해서 점수를 조작한 것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폐촉법이나 시행령 보면은 매립지 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300m고 매립지나 이런 데는 2km죠. 영향권 내가. 근데 300m 이내 주민 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를 시키질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도 공개를 안 하고 그 정보공개법 위반을 한 거죠. 이런 사실들 자체가 주민들이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주민감사 청구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또 얼마 전에 행정소송에서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공개된 속기록을 보면은요, 속기록이라는 것은 회의록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속기록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불가능하죠? 예. 속기록이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이 됐습니다. 일종의 변조가 된 거죠. 위조는 아니고 변조입니다. 심지어 입지선정 결정을 한 15차 회의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 속기록, 회의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렇게 법과 절차를 어기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는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도에서는 위법하다거나 명확하게 지금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은 현재 어쨌든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쟁송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쟁송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필요한 조치가 또 대법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차 이후에 이제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절차에서 도에서 좀 책임 있는 역할을 좀 해주라는 좀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소각장 설치 처리 절차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 3월에 입지가 고시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할 때 민자로 할지 시에서 직영으로 할지 이것들을 결정을 짓는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정책은 모르겠지만 쓰레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투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쓰레기라는 것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민간 자본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수록 이윤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적인 쓰레기 정책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소각을 최소화하고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쓰레기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 추세에 봤을 때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후에 이게 지금 순천시에서 민자로 할지 재정사업을 할지 결정을 하면 이제 시의회로 가서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과정도 최소 6개월,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 좀 들어가시고요. 네, 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이 문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전인가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지사님 뵙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실적으로 주민감사 청구도 해서 도에서 아주 엄중하게 엄격하게 감사 결과를 내놓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지금도 순천시와 시민들이 좀 대립하고 있고 시민들의 평가도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살펴본 아주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순천시의 행정 절차들,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 처리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에 소요된 시간들, 그리고 행정소송 중인 관계들, 3년째 길거리에서 생계를 포기하고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이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할 때 이 선거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심판의 성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도에서 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는 이 사항이 과연 재판 결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무효로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고 결국 재판 결과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랄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이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 전에 도지사가 아주 민감한 사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좀 존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 입장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랄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이 될 때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그 과정 속에서 엄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저는 향후 쓰레기 정책은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페널티 정책을 통해서 감량과 재활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광역 쓰레기 소각장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